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인구 문제, 특히 지방 도시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바로 이와 관련된 건데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 그 생활인구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사는 사람 늘리기에만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 주목하자는 정말 180도 다른 접근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이 최근 정례회 그 5분 자유발언에서 강하게 제기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관련 기사나 자료들을 좀 보니까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또 이 생활인구라는 게 동두천이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점이 많더라고요. 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발상의 전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문제가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동두천시, 오랫동안 인구를 늘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네, 출산 장려금이다, 주택 지원이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죠. 그런데 현실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박인범 의원 지적처럼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결과가 뭐랄까 썩 좋지 않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존의 정주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을 늘리려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수도권이랑 가깝다는 게 오히려 인구를 붙잡기 어려운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아, 출퇴근은 가능하니까 굳이 이사 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면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만으로는 안 되겠다.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생활인구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꼭 동두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뭐 일 때문에 오든 놀러 오든 주말에 등산을 오든 어쨌든 동두천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활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시 활력의 중요한 축으로 삼자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 직장인, 주말 방문객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거주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관계나 활동 중심으로 도시를 보자는 거예요. 듣고 보니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약간 제주도나 광릉 같은 곳 생각하면 실제 사는 사람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두천도 소요산이라는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 있고요. 네, 소요산 유명하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가요? 그 계획이 궁금한데요. 박 의원이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실행 전략을 제시했어요.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첫째는 체류형 관광 강화예요. 예를 들어 소요산을 밤에도 즐길 수 있게 야간 명소로 만들고 주변에 다른 산이나 계곡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글램핑장이나 치유의 숲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머물게 하자는 거고요. 아, 그냥 당일치기가 아니라요? 그렇죠. 둘째는 테마형 개발. 이게 뭐냐면 안 쓰는 땅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계절별로 막 꽃밭을 예쁘게 가꾼다거나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니까 반려동물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SNS에서 좀 입소문 나게 하자는 거죠. 아, 소위 인증샷 명소 같은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셋째는 문화도시 조성인데요. 도심에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예술인촌 같은 걸 만들고 또 특색 있는 먹거리 클러스터 같은 것도 조성해서 문화적인 매력을 높이자는 거고요. 예술인촌 아이디어 좋네요. 그리고 넷째는 접근성 혁신.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죠. 수도권에서 오기 편하게 급행전철 같은 거 연결하고 또 시내에서도 다니기 편하게 교통체계를 개선하자는 거고요. 마지막 5째는 디지털 홍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젊은 세대, 그러니까 MZ세대에게 동두천 매력적인데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겁니다. 와, 5가지 전략이 꽤 구체적이네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 예술인촌이나 소요산 야간 명소화 같은 건 당장 그림이 그려져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박 의원이 발언 중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이제 충분히 마련했으니 외부인 유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혹시 기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부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 왜 외부 사람 좋은 일만 시키냐, 뭐 이런 반발이나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소통인 것 같아요. 이 생활인구 유치 전략이 단순히 외부인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잘 되면 결국 상권이 살고 일자리가 늘고 시 재정도 좋아져서 그 혜택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말 꾸준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 설득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활인구 100만 명 같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이런 구체적이고 좀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또 과감한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소요산 방문객 수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동두천시의 정책 방향을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숫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도시를 찾아오고 머무르고 질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활력을 찾자는 상당히 과감한 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동두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아마 전국의 많은 중소도시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도시의 활력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좋은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잘 만들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느냐. 그 실행력이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실행이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사는 도시나 지역이 활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객이나 잠깐 머무는 방문객 말고 또 어떤 형태의 생활 인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뭐 특정 프로젝트 때문에 원격으로 협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느슨하게 연결된 커뮤니티 구성원들처럼요. 지역과 꼭 사는 것 말고도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